작년에 전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또 올해 모습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 체리 고접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왕벚나무에 체리나무를 고접했습니다. 라핀이라는 품종. 그 가을 전지 영상에서 제가 여기가 꽃눈 같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꽃이 피었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잘해서 그 체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꽃이 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접 2년째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얘기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접목 자체를 이 원대 좀 숫자를 많이 하고요, 격가지에도 하고 했는데 격가지는 문제가 없고요, 원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대 지금 작년까지도 여기 좀 살아있고 자랐었는데 여기 2개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1개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진행 상황을 봐보니까요, 그 이제 벚나무가 좀 잘 썩는 성격, 그 썩어 들어오는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전지 자체도 벚나무는 큰 가지를 잘 못 자르는 그런 건데, 이렇게 큰 목대를 자르고 했더니 얘가 썩는 속도, 그리고 얘가 살이 부어서 살이 차는 속도, 그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썩는 속도가 빨리 썩어 들어가니까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죽었고요. 제 생각에 얘도 결국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런 데는 썩어서 말라 들어오고, 이 부분이 썩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 움직이는 데가, 확실히 움직이는 데가 우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벗어져 나 있고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체리 벚나무에 큰 나무, 벚나무 큰 나무에 체리 고접을 하신다면, 이 원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되고 격가지를 받아서 좀 하실 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일단 결과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대에 붙은 그 원래 최초에는 한 4개인가 뭐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2년째에 뭐 2개, 3개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도 죽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원대 접목하는 것은 뭐 당장은 살아서 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난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지할 때는요, 어쨌든 살아 있으니까 전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 이 앞에 감나무 영상에서도 그 변칙 주관형으로 그 노지에서 시설물 없이 수고를 낮게 만드는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일은 그 수종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 작년 전지도 그 원칙, 그 요령에 따라서 전지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그 수고를 높이지 않고 나무가 쫙 펼쳐진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 3개 부분을 거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 크게 자란 이 3개 부분을요. 그 내용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좀 정리를 해뒀는데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는 꽃눈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꽃눈 몇 개씩은 붙었는데 거의 꽃눈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래까지는 꽃눈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더 자라면요, 꽃눈이 어디에 형성되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런 데서요.
그래서 좋은 꽃눈들이 저기가 햇볕도 잘 받고 가지도 좋으니까 좋은 꽃눈들이 저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전지할 때 꽃눈을 남기고 전지를 해야 하는데 저기를 남기게 되면 수고가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만일 자르면 꽃눈을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고요. 양질의 꽃눈을. 그래서 내년에 저걸 그대로 유지하고 꽃눈을 받는 그런 일로 가기에는 다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해야 이 아래까지가 물론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내년에 햇볕도 잘 받고 또 자라고 그래서 좋은 아래쪽에 사랑 키 부근에서 뭐 좋은 꽃눈 가진 가지를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들을 정리하고 잘라내야 저수고로 내년 내후년 이어갈 수 있다. 이 자리를 조금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가지 정리 전에 이번에는 가운데 수심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일단은 좋아 보이는 가지가 여기에요. 중심부. 변칙 주관형에서 중심부는 생명입니다. 그 자리를 잘 살려가야만 좋은 나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가지가 제일 중심부고 중심으로 서 보이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세워야 하는데 얘를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에 2선인다. 지금 생각이 2선이에요. 쭉 가장 반듯하게 간 선은 지금 이 가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흐르도록. 그러니까 얘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제가 지금 가위가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개를 빼고 지금 지금 오른쪽에 저 가지를 중심으로 쭉 빠르게 위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이 가지는 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저 부분 가장 중심이고 제일 높은 곳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그 자리가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 부분하고 문제되는 이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낮추는데요. 어디까지 낮추느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지도 꽃은 조금 붓고 짜렇게 빠졌는데 여기가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을 잘 키워가면 되는데 높은 곳에 위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먼저 얘를 빼보고요. 얘를 빼고 얘는 저 왼쪽에 있는 애보다 낮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낮추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요. 이런 데다 이렇게 낮추면요 여기에서 도장지가 엄청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거라도 남겨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요. 여기까지 자르고 얘가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받아주려면 여기 잘라주는 정도로요. 제가 여기에 지금 두 번으로 해서 나눴어요. 예,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한 손으로 밀면서 예, 여기 잘라냈습니다. 원래는 좀 거의 뭐 어깨 자르는 게 좋아요. 이런 그루터기가.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어서 이렇게요. 거기는 2차지였고요. 그러면 오른쪽 두 번째 치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불쑥 튀어나온 자리요. 수고가 높아서 안 된다는 자리들. 지금 여기는 여기는요. 두 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큰 나무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를 낮춰버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조금 했었냐 하면요. 제가 한 개가 중심이 되는데 얘도 중심 형태로 남겨둘까 그 마음으로 약간 봤습니다. 힘드니까 가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남기는 쪽으로 하죠. 여기다 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남깁니다. 변칙 주관형인데 이게 변칙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변칙. 그러니까 중심 딱 한 개를 잡는데 나무도 벌써 좀 골격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 놓고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부분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거요. 지금 여기도 가운데로 보이니까 이것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쪽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얘가 덮쳐 오면서 가니까 얘는 꽃눈을 보고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대 접목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지 모습도 좋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전지하고 또 혹시 열매까지 달고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가운데를 낮춰줘야 하는데 여기에 꽃눈이 약간 있네요. 지금 이 자리. 그리고는 이제 이런 식인데 여기까지 낮출까 여기까지 낮춰둘까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판단에 요 가지는 장기적으로 뻗어 가더라도 위로 뻗더라도 나중에 유인도 되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까지는 확실히 괜찮은 거고요. 가운데는 팍 파버려도 되는 것이고 놔둬도 되는 것이고 약간 그러는데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낮춰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쯤 낮출까? 그냥 파버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요. 그냥 파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팠습니다. 거기를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중심부를 일단 두 개 형태를 세워 놨으니까요. 저 부분은 뒤에 정리하기로 하고 가지들을 좀 배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년에도 제가 가지 배열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냥 쫙 그 하우스에 그 감나무 영상들 보시면 제가 하우스 뭐 Y자 뭐 이렇게 해서 하우스 그 위에 그 수평판 판식으로 된 것을 그렇게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펼치면 된다. 이 모습에서 잘 펼치면 된다고요. 그렇게 보시고 가지를 또 가지가 중첩된 것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당기는 거 교차지는 빼주고 하수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지 짧은 것은 남겨둘 수 있고 단과지라고 되겠죠. 장과지는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 갑니다. 이쪽에서부터. 자, 나무를 볼 때는 항상 정면에서 봐야 합니다. 나무 중심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반드시 서야 한다고요. 반드시 서가지고 제 쪽으로 펼쳐 오되 좌우로 마지막 끝에 와서 저를 찌르면 안 되고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를 찌르는 가지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하수지고요. 오른쪽인데 여기가 가지가 배열이 없으면 그 이대로 펼쳐도 되고요. 만일 접치면 잘라야 하는 그 가지로 보이는데요. 그건 오른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저 중심을 한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한 중심을 보시면 이게 가장 멀리 펼쳐 왔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펼치는 마음으로요, 더 키운다는 마음으로 하면 얘를 남겨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 튀어 올라간 거 얘는 단가지 마음으로 좀 남겨둘까요? 조금씩 이런 가지가 있어야 중간에 도장지든지 뭐든지 이 가지들이 약할 때는 이 부분에 뭐를 세워두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이게 다로 보이죠? 지금 이게 찌르고 나오는 거, 요거하고 겹친 거, 얘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쳐 오는데요. 얘는 어차피 꽂는도 없고 겹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게 놔두겠습니다. 작게 놔두면 여기에서 이제 기저귀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펼친 모습에서 좀 자랄 거예요. 자라고 나면 다시 잘라 내려오면 그때는 여기에 꽃눈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가지까지 써먹는다고 생각 빼버리나 얘를 좀 쳐져 있으니까 얘를 빼냐 마냐 이 부분을 약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체리 꽃 맛도 봐야 하니까 체리를 기억이 알고 체리 다르라고 이 가지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떠먹으면 얘를 빼줘야겠죠. 얘를 빼줘야 하고요.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치면 어쨌든 여기가 꽃눈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펼치면서 여기 뛰어 올라간 거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2차지들이네요. 이게 지금 2차지나 마나 꽃눈도 없는 곳인데 별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와서 보면 얘가 여기 비껴가는 얘 하나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또 펼치는 건요. 그래서 얘를 빼고요. 다음에 얘도 계속 저 가지들 작은 가지들 아래쪽에 남겨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도요. 체리나무나 벚나무는 힘이 좋은 나무니까 결과모지를 많이 받아서 결과를 많이 해야만 수세가 어느 정도 반항하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강전지를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쌍수지 하나만 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수심으로 일단 이 부분에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꽃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비껴 있어서 거기까지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모습으로 수심 부분을 정리하면요. 저까지 쭉 이 가운데 수심은 나중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많이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써먹으려고 여기를 자르면 여기서 도장지가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고 쭉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지면서 가지를 내는데 잘잘한 가지를 내고 이 부분에서 꽃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자리 부분에서. 그러면 다시 내년 여기를 자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깨끗하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항상 저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나 쪽으로 뻗어나와야 한다고요. 자, 여기 뻗어나오면서 펼쳐지는 형태로 다시 또 저쪽으로 저 가지가 저거 똑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삐뚤어진 쪽으로 가면 옆방향에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이 가지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꺾이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줄기에서 가지가 빠져나올 때 가지가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빠져나와야만 그러고요. 여기는 약간 기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줬고요. 다시 또 들어갑니다. 여기는 꽃눈도 없고 뭔데 여기 일단 그 정도 놔두고요.
지금 이쪽 가지 나왔습니다. 이쪽에 나왔을 때요. 이렇게 세 개 다 펼쳐 두는 식으로 하고요. 펼치는 방향 쪽에서 자, 여기 꽃눈 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가 꽃눈이 다 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이 더 맞죠? 여기. 약한 듯하게 놔두는 것이 가지도 적당히 좋은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햇볕은 잘 받으니까요. 강한 가지가 햇볕 받고 힘쓰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한 가지들에도 터실하게 햇볕 받고 이렇게 그 꽃눈을 만들어 놔야 내년에 또 전지하고 열매 수확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안쪽 부분은 좀 높은데도 꽃눈이 많기 때문에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향성이 조금 안 맞고 약간 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면 단정하고 예뻐 보인다. 다시 오른쪽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이 가지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으로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요. 쭉 펼치라는 마음으로 볼 때 그래도 왼쪽 가지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 나오면서 이렇게 가지를 쭉 펴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펼쳐져야 하는데, 여기서 굵은 가지가 서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겹쳐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한 개가 쭉 빠지면서 좌우로 장가지를 다시 내는 게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쨌든 좀 높이로는 올라가도 되는데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 방향을 좀 맞춰줍니다. 이쪽으로요. 지금 헐렁해갖고 멍청하고 방향도 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약간 가정 같으면 유인하면 좋고요. 적용수에서 맨 철사로 유인하는 자리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가서 뭐 그렇게 커져서 나중에 유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꽃눈 있는 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요. 끝 자르는 보통 요 형태요. 이 눈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위치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8월 달인가 갑자기 무슨 벌레가 먹고 들어와서 조기 낙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세가 좀 약합니다. 그거는 혹시 보시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 높이 맞추는 부분만 남았네요. 약간 고지가이가 있으면 조금 낮춰주면 좋겠는데, 오른쪽은 가운데 여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왼쪽만 약간 단축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눈이 나와야겠죠. 어디까지 할까? 네, 이렇게 맞춰뒀습니다. 예, 이 정도면 내년에 이 부분은 잘라버려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내려도 괜찮고, 아니면 약간 유지해도 요거 경쟁이 안 되는 수준. 뭐 그런 정도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작년하고는 달라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라서 저기 할 것 같아요. 예, 아래까지를 힘 좀 쓰고 굵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낮춰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키가 안 닿아서 그대로 오늘은 놔두는데요. 사실은 저 높이는 놔둬도 된다. 변칙 주관형에서 수고를 조절하고 하는 기법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금년에 그 1년을 어떻게 자라냐 하면 저 윗부분에 힘을 쓸 거예요. 쭉 놔뒀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잘 안 나오더라도 가지가 저기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쭉 있는데요. 좀 금년에는 여기가 이제 장가지가 많았으면 여기서 잘라도 되는데 가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 이렇게 빼둔 거고요. 여기 자르면 중둥 지른 것 같이. 그러니까 거가 도장지가 쏟아지는 데여서 그렇게 자르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뭐 요 정도 뭐 여기서 장가지 조금 나오면 여기서 자르든지 그렇게 하면서 또 내년에 이런 모습이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 아마 기법상으로 저 가운데를 쭉 뽑아 올려서 놔둘 수 있다. 이 자리를 아시면 되고요. 저 가운데는 지난번 감나무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되면 기계톱으로 잘라서라도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아주 커지고 여기가 가지가 아주 좋아지면요. 나중에 강제로라도 거기는 자를 수 있는 것이니까 가운데 한 개 쭉 빠진 건 문제가 없고 지금 바깥으로는 조금씩 나가라고 해도 가지라서 조금 잘 못 나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지들을 키워야 한다는 거. 가지가 발달해서 지금 이 높이에서 또 이런 데서 이제 내년에는 푹푹 솟아 오를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지 수도 좀 줄이고 정리하고 더 펼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작년에 또 그 부분도 말씀드려야겠네. 그 꽃눈을 몇 개 달았어요. 작년에 꽃눈을 몇 개 달았는데 그게 뭐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다 뭐 꽃 상태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낙화가 아니고요. 열매까지는 생겼는데 다 그 낙과식으로, 굳이 말하면 낙과식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저도 이제 체리는 처음 재배해 보니까 키워 보니까요. 그 금년 모습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체리나 그 체리의 그 어떤 농업 뭐 기술적인 그게 아니고 제가 수영을 아무래도 다루고 조금 거기에 능한 입장이다 보니까 체리나무도 시설 없이 노지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노지에서 그 저수고 수영을 만들어내는 게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 견본이 될 수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그 전지를 해봤습니다.